막상 이 사람 죽은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죽으면 저런 빈 껍데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혼동이 좀 많이 옵니다, 혼동. 10월 아빠님의 사연입니다. 10월 아빠님.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29살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실화입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참고로 전 무교고 귀신을 보고 싶지만 한 번도 못 봐서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중학교 땐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해안도로 바로 앞에 있는 어딘지 말하면 바로 알아챌 수도 있어요. 도민들은 지금 해안도로 앞에 있는 이 말로도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역도부, 육상부, 배드민턴부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아침 7시까지 가서 운동장에서 워밍업을 했습니다. 겨울 아침 7시는 엄청 어둡더라고요. 그렇게 정문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정문 옆에는 큰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자꾸 옆 시야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처음엔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20살 초 여자가 나무에 줄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놀랐지만 저건 마네킹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너무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하면 바람 아시죠? 바람 많이 불고 그것도 저희 학교는 해안도로 앞에 있었고 바람 때문인지 그 물체는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몸이 오른쪽으로 가면 길게 축 늘어진 혓바닥은 왼쪽으로 가고 몸이 왼쪽으로 가면 그 혓바닥은 오른쪽으로 대롱대롱. 저희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넘어져 있다 일어나면서 야! 뛰어! 하고 학교로 달려가서 체육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안 믿죠. 진짜라고 소리 지르고 울고 5분 정도 설득이라고 할까요? 체육선생님은 니들 장난이기만 해라 하고 마지못해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았죠. 체육선생님도 한 1분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들 당장 교실로 가서 기다려. 오늘 운동 없어. 하고 어디론가 전화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운동부 중 한 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뭐해? 하고 몸을 만진 순간 온몸이 사후경직이라고 할까요? 마네킹이랄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뺨을 때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살짝 떨더니 우릴 보고 야 빨리 선생님부터 부르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벙쪄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10분 정도가 지났고 그 친구는 방금 본 것 마냥 말을 했으니까요. 친구에게 야 뭔 소리 하냐? 너 시간이 이기 지났다고 말하자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표정 우를 받고 다시 한번 빨리 교실로 가! 라고 하는 체육선생님 말에 우리는 교실로 갔고 그날 하루는 운동을 빼게 되었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싸이월드 게시판이 난리가 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지만 이 정도 사건이면 우리 점심까지만 수업하고 집에 갈 것 같다 하면서 들떠 있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끝까지 수업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교할 때 정문으로 나가는데 체육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경찰이랑 형사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부르더니 어디서 봤고 어떻게 봤고 몇 시에 봤고 주위에 뭐 있었는지 다른 거 없었냐길래 그냥 한라산 소주 한 병이랑 말보루 미디엄 하나랑 슬리퍼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게 거기는 밤에 무서워서 안 보이고 나무는 3m 넘어서 여자 혼자 못 올라간다고, 혹시라도 올라가더라도 흔적이 있거나 나무에 상처가 생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일단 알겠다며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은 사람이 밧줄로 잡아 당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을 지났는데 폴리스라인, 과학수사대에서 쓰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노란색 선을 보고 다시 한번 현실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길고양이 6마리 정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뭐야, 섬뜩하다고 생각하며 저희는 집에 갔고 그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 7시
운동을 하기 위해 똑같이 갔고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바뀐 건 폴리스 라인 노란색 줄이랑 뭐 길고양이, 그리고 등교할 때든 하교할 때든 지나가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위 글 보시면 10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후 경직된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학교 중간 화장실에 대변칸 있더라고. 그리고 나가봤지. 바로 앞 소변기 앞에 웬 남자가 누워있고 어떤 여자가 등 돌린 채 그 남자 얼굴을 막 뜯어먹더라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 꿈이지만 머리가 띵하고 생각나더라. 그때 자살한 사람이랑 옷이 똑같더라.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씩 웃더니 도망가더라고. 이상하게 꿈이라서 그런지 따라가게 되더라. 그리고 후문으로 달려가는데 후문, 그래 그 문 양쪽으로 당겨서 새로 걸어서 잠그는, 마치 유럽 귀족집에 있는 그 큰 문, 그 문이 닫히면서 그 문이랑은 직접 부딪히는 건 아닌데 뭔가 결계에 걸린 문처럼 쾅쾅 몸을 부딪히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나를 획 돌아보더니 꿈에서 깼어. 뭐지? 무슨 꿈이지? 하고 저희한테 말해줬죠.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웃었죠. 무슨 개소리냐고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당연히 중간 화장실 그 자리였고 설마 하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똑같이 그 여자가 남자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씩 웃더니 이상하게 도망을 안 가는 거야.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나?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뛰었죠. 바로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 비 오는 날 맨바닥으로 뛰면 철퍽철퍽 소리 있죠. 근데 지금은 날이 좋아서 그 친구는 달리면서 저건 피에 젖은 소리야. 속으로 생각하니 더 무서워서 더 달렸대요. 중앙 화장실에 가까운 건 후문이기 때문에 후문으로 달리는데 그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건 답이 없다 하고 오른쪽으로 보면 매점이 있는데 거기 옆에 나무를 잘라놓은 게 있었대요. 고대 선조랄까? 선배님들로부터 점심 먹고 식구땡 담배를 피기 위해 잘라놓은 나무 그 사이로 몸을 던져서 날렸죠.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학교 밖을 나와서 그런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만 표정은 웃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정색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정색하다가 그렇게 반복을 했죠. 그리고 꿈에서 깼대요. 저희한테 말해주는데 반은 또 거짓말 친다 하고 웃었고 나머지 반은 아니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일 뒤 주말에 고양이 울음소리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많았는지 구술하기로 했대요. 저희는 말했죠. 야, 또 그 꿈 꾸면 무조건 견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반반 이상했죠. 왜냐면 한 번도 안 봐서 믿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그 꿈을 꿨죠. 그리고 고민했어요. 아, 어디로 도망가지? 아, 이번에 정문, 그래 정문이다 라고 하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정문은 언덕길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뛰었죠. 그 여자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봤죠. 누워있는 남자가 자신 얼굴이었다는 거랑 문 옆에 서있던 여자를, 그리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이지만 눈물도 나고 공포는 그대로 느꼈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꿈에서 정문으로 달렸습니다. 올라갔죠. 거의 언덕길이라. 그리고 슬쩍 뒤를 보니 그 여자도 달려오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사족보행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정문에 다 도착했을 때 이 정문은 경찰서에서 보면 새로 된 건데 옆으로 차르륵 닫히는 거 아시죠? 은색깔.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친구는 저거 못 넘으면 잡힌다 하고 꼴에 높이뛰기 선수라 달려서 높이뛰기 기술을 선보였대요. 그 돌아서 등이랑 허리로 넘는 거 아시죠? 다 넘었다 싶은데 오른쪽 발이 그 여자가 딱 잡고 그 충격으로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았지만 아프진 않았다네요. 그리고 그 여자가 처음으로 말했대요. 그냥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고 했어요. 아깝다 라고. 그리고 꿈에서 깼대요. 그렇게 저희한테 말해주는데 저희는 이건 진짜 뭔가 있다 하고, 야 내일까지만 버텨, 굿한다고 하는데 꼭 버텨,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뭐 저희가 꿈에 대신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 무섭죠. 저희도 체육관 말고 다 목적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웨이트라는 기구가 있어요. 파워 레그 프레스라는 기구 아시나요? 허벅지 운동인데 무거운 추를 달고
발로 쭉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거, 그걸 같이 하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비명 소리가 들려서 옆을 봤더니 왼쪽 줄이 끊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그 친구 오른쪽 발목이 접혔더라고요. 바로 선생님 부르고 앰뷸런스 오고 그 친구는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친구가 말한 꿈 얘기 생각지도 못했죠. 정신 없었으니까. 그 친구도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구슬하는데 야 어디 갔어? 하면서 그때 운동부 다 불러오라고, 저희 황금 주말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막 울려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저희를 한 명씩 보고 저를 보더니 멈칫하고 말했죠. 없다고 소리지면서 얘 어디 갔어? 너네 운동부 이게 다야? 하고.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아니요, 한 명은 어제 다쳐서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무당이 그 친구 당장 불러 해서 체육 선생님은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은 바로 알겠다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매일 아침밥 먹을 때마다 저희한테 꿈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부모님은 아침마다 재수없는 소리냐고, 네가 충격이 커서 그런다고 다그쳤다네요.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무당이 부른다고 하니 바로 오케이 하신 거였어요. 멀리서 휠체어 타고 오는 친구가 보이는데 무당은 그 친구를 빤히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아닌 다친 발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휴 가여운 것 가여운 것 하면서 그리 미련이 남았냐면서 알고 있다고, 너 스스로 그 선택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게 왜 스스로 더 아프게 거길 매달렸냐고. 그리고 저희는 체육 선생님 돌려보내고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졸업 전에 저희가 회식 때 물어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하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폴리스 라인 봤지? 과학수사대 2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건데 이건 여자 혼자 그 밤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설령 그랬더라도 발에 상처가 남거나 나무에 흔적이 남는데 저희 학교가 나라 거라서 뉴스도 지워지고 급하게 그냥 단순 자살로 마무리했다고. 근데 무당도 말하더라고요.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닌 거 안다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근데 그 분노를 처음 마주친 그 꼬맹이한테 화풀이를 해서 쓰겠냐고. 참고로 그 친구는 10분 동안 그 시체랑 눈을 마주치면서 사후 경직 왔었던 친구예요. 무당 말로는 물귀신도 마찬가지다, 넋을 건진다 라고 하는데 그 넋을 저 꼬맹이한테 넘어간 거라고 했나? 온몸이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분위기 풀려고 저는 말했어요. 야 그래도 다행이라고. 만약 너 불알 잡혔어 봐. 그럼 넌 못 살았다고. 웃으면서 넘기면서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양쪽이랑 뒤에 조상신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넌 앞으로 살면서 귀신 소리 들을 일 없다고. 무당이 전해달라고 했다나?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과에 눌렸지만 환각 환청이라고 생각하는 소리나 무언가를 본 적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남들이 가지 말라는 흉가 폐가를 가도 뭘 보거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평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중학교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제주 사람이라 14년, 16년 전 저랑 같은 나이 때는 거의 알 사건들일 겁니다. 겨우겨우 기억해내서 쓰느라 고생이네요. 무당이 말한 넋을 건진다, 단지 눈을 마주쳤다거나 귀신이 옮겨간다거나, 저는 양쪽에 둘 뒤에 한 명 조상신이 있다고 평생 듣거나 볼 일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사연이 끝나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타살인 거죠? 그런 거죠. 범인은 잡혔을까요? 와, 모르는 이야기죠 안타깝네요. 사실. 그냥 단순 자살 처리했다는 건 안 잡혔다는 뜻이겠죠. 지금부터 14년, 16년 전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 아니네요. 또 오래됐지만 그래도 싸이월드 얘기하는 거면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죠. 싸이월드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알만한 정도의 사건이라고 그러면 꽤나 컸었나 보네요. 그니까요. 근데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는 작가인 줄 알았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혀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혀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는
뭐 컨텐츠 하면서 좀 몇 번 보긴 하는데. 갱진 씨는 뭐 따로 본 적은 없죠? 아 저는 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 출근하는 길에 네. 노숙자분이신지 차도에서 주무시다가 버스에 깔려가지고 머리가 터진 모습을 봤어요. 아이고야.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막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보다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버스 아저씨는 뭔 죄고 이분은 뭔 죄고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장면이 너무 신기했던 거는 원래 이게 사람이 피가 이렇게 터져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선분홍 살들 있잖아요. 네. 그 파편들만 이렇게 튀어 있더라고요. 아, 그 장면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저는 뭐 군대에서도 많이 봤고 한두 번 봤고 전역하고 나서 이제 흉가 체험하면서도 그냥 2번 본 것 같은데 뭐 일본 가서도 한 번 보고 죽었던 자리는 많이 봤는데 막상 이 그 사람 죽은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죽으면 저런 빈 껍데기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혼동이 좀 많이 옵니다. 혼동. 예, 왜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많은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목표는 다 허상인가? 라는 거부터 해가지고 의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는 없지만 뭔가 막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막 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의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내려놓게 돼요. 내가 왜 이토록 살라고 하는 걸까? 라는 부분. 시월 아빠님 사연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